전체 집합 이유에 대하여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고, 걔네들 이제 집합 관계로 포함했죠.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해 보면 자, Q이면 P에다가 만약 참이라면, 이게 만약 참이라면 P가 이 Q의 진리집합인 라지 Q가 진리집합인 라지 P에 포함돼야 보통 참이라고 말하죠. 명제가 참일 때는 그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된다고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보니 Q가 P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어 있네요. 맞는 보기죠. 니은이 만약 답이라면 Q이면 R이다. 만약 이게 참이라면 Q가 R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Q가 R에 포함되지 않는 발레가 있는 부분이 어디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Q가 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발레를 보여주는 발레 영역이 되는 거죠. 발레가 존재한다는 뜻은 디귿은 니은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죠. 디귿 Q이고 R인 것, Q이고 R인 것이 P이기 위한 참이다 라는 뜻은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Q 이거는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교집합입니다. R Q 교집합 R이 라지 P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Q 교집합 R은 여기네요. 이 부분이 라지 P에 포함됐나요? 포함되어 있네요. 네, 디귿은 맞는 답이죠. 리을 P이면 Q 또는 R 이 얘기는 P라는 집합이 Q 또는 R Q 또는은 합집합이죠. R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Q와 R을 합집합해봐요. Q와 R을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Q 또는 R이 되죠. 근데 P가 Q 또는 R에 완벽히 포함되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이 영역은 P가 Q 합집합 R에 포함되지 않은 발레가 되는 거죠. P가 Q 합집합 R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발레 영역이 됩니다.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을도 답이 아니겠네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 라지 P, 라지 Q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따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모이면 세모이다. 이 명제의 발레 늘 찾으세요. 그러면 네모에 대한 진리집합, 세모에 대한 진리집합 됐나요? 그 집합에 마이너스 차집합이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차집합은 이렇게 배웠죠? 교집합의 여집합 됐습니까? 이게 무엇이 됐던 간에 항상 얘가 발레입니다. 얘가 발레예요. 아셨죠? 여기 있네요. 라지 P, not Q, Q의 여집합. 그럼 여기 네모, 세모의 차례로 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P 빼기 Q의 여집합 혹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 P 교집합 Q가 뭐라고요?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영역 안에서 P 교집합 Q면 여기잖아. 얘가 발레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B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식이 너무 복잡하다고 헷갈릴 거 없이 구조적으로 앞에 있는 게 네모, 뒤에 있는 게 세모야. 그럼 네모 빼기 세모 혹은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문제를 바꿔볼까요? 문제를 바꿔서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Q의 여집합이죠. not P는 P의 여집합이에요.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혹은 Q의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 D의 여집합 얘는 Q의 여집합 교집합 P 다시 P 교집합 Q의 여집합 P-Q 맞나요? P-Q 어디에요? 여기네요. 그래서 만약에 not Q이면 not P의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을 찾으시고 그러면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보통 얘는 뭐의 영역이냐면 P-Q의 영역이죠. 따라서 보통 P면 Q에다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발레가 여기에 존재하잖아. 그리고 보니까 이 명제의 대우가 뭐죠?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 명제의 발레를 찾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명제의 대우인 P이면 Q이다의 발레를 찾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지. 그러면 명제와 대우는 참거리식 동일하니까. 그죠? 명제의 발레를 찾으라는 얘기는 대우의 발레를 찾을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이것도 더불어서 알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Q가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Q는 5-A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은 0보다 크다. 근데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각각 구하시랍니다. 됐니? 자, 보세요. 일단 조건 P는 금방 알 수 있어요. 4보다 크답니다. 조건 P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이게 조건 P의 범위죠. 그 다음에 5-A. 근데 이거 보면 P면 Q, Q이면 R이 모두 참이니까 3단 논법이죠. 그럼 따라서 P면 Q도 참이고 포함되고 Q는 다시 R에 포함되는 관계라는 얘기죠. P, Q, R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P면 Q이다가 참이 되고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니 집합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A라는 값을 포함하지 않은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림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Q 같죠? 여기가 5-A예요. 그렇지. 그래야 P가 Q에 포함되겠지. P가 Q에 포함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 잘 봐. 얘는 2차 부등식이죠? 큰 작작이지. 그치? 큰 작작. 근데 풀이가 두 가지야. 어디가 더 큰지 알아야 돼. 얘가 0이 되는 값 A.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A. 근데 A가 만약 양수라면 A가 크고 마이너스 A가 작겠죠. 근데 A가 음수라면 반대로 마이너스 A가 크고 A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두 개라는 얘기죠. 하나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그림. A가 크고 마이너스 A가 작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하나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조건은 A가 양수일 때 쓰는 조건이고 이 조건은 A가 음수일 때 쓰는 조건이에요. 됐니? A가 만약 0이면 X제곱이 0보다 큰 거니까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죠. 됐니?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렇게 될 겁니다. A가 만약 0이라면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머지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까만색과 빨간색이 포함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나요? 파란색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그림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큰 작작이 까만색, 빨간색을 모두 다 포함하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리는 간에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에요. 근데 답은 여기가 A냐?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A냐?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A냐? 여기가 플러스 A냐? 이 차이점이겠죠. 됐지? 그럼 풀어봐야 돼. 첫 번째. 일단 5-A는 뭐보다는 작아야 되죠? 4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같아도 상관이 없죠? 둘 다 등 없으면 붙여도 됩니다. 근데 다시 5-A는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이 조건 하나. 됐니? 근데 이 조건일 때 뭐가 푼다고? A가 양수일 때 푸는 거야. A가 0보다 클 때. 됐니? A가 0보다 클 때. 그럼 일단 풀어봅시다. 일단 얘부터 풀어보면 2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됐니? 양변 2로 나누면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넘어가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양수 범위 맞죠? 이 범위는 양수 범위 맞잖아. 그럼 이건 다 A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범위 2범일 수도 있겠죠. a가 만약 음수라면 그때는 5-a는 4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5-a가 이번에는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풀면 넘어가면 없어져요. 0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겠죠?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만 풀면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생략해도 무방한 부분이고 여기만 풀면 넘어가면 a는 -1이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조건을 만족합니까?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a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됐니? 그 다음에 이 조건 a가 만약 0이라면 a가 0인 걸 성립하는 거야? 한번 보자 위에서. 네, 아무 말이 없네요. 그냥 실수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0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a가 0일 때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a가 만약 0이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0 집어넣는다 쳐봐.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 0 집어넣으면 플러스 0 여기 0 집어넣으면 5-0이면 5인데 5보다 크다가 4보다 크다를 포함하진 않잖아. 이건 조건이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이거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 a는 2분의 5, 최소값 a는 1, 둘을 더하면 2분의 7. 네,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간단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치 않습니다. 구간을 3개로 쪼개놓고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이렇게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보기보다는. 그랬고요. 이제 뒤로 봅시다. 뒤에 81페이지에 160번은 풀 겁니다. 근데 혹시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을 안 해. 다 알아서 안 하는 건지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좀 이따 이게 읽으시고 교재 검사 할까요? 과제를 잘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니까. 일단 질문이 안 나오니 160번만. 야, 가끔 너희들이 많이 알아도 나 이거 다 아는데. 그래도 선생님 혹시 질문을 국어라면 한 번쯤은 던져줘도 괜찮잖아? 선생님 니한테 질문 국어라고 했잖아 지금. 이 페이지에서 질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160번은 풀어드릴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 뭐 그 문제는 괜찮겠지만 가끔 네가 느끼기에 선생님이 너무 질문을 국어로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냅다 하나 던져달라고. 얼른 냅다 주워 먹게. 나도 좀 잘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잘난 척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 막 잘난 척하고 집에 돌아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뿌듯해. 뭔가 내가 여러분에서 뭔가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그 습성상 동물이야? 무슨 선생님의 습성상 난 잘난 척하면 기분 좋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 선생님 좀 상쾌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160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하여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이 부등식에 부정이 참여되도록 상수 k값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명제를 부정합니다. 이게 명제 p라면 그 명제 부정이면 p가 이게 참인지 참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명제 p를 부정해야 되겠죠? p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를 계산하면 어떤 의 부정은 모든이 된다고 그랬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겠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참이 돼야 되는데. 됐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부등식 파트에 봤던 그 시험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다. 이거 절대 부등식이에요. 늘 성립하는, 이 문제에서는 늘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절대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좌변을 y라고 치환하고 우변을 y라고 치환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y는 0이면 x축이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맺는 위치 관계는 크게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x축, 아래로 공제 붕 뜬 경우, x축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x축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중에 다음에 위치 관계를 성립하는 거는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은 x축 위에 있다. 부등식이 0과 같다는 뜻은 x축에 접한다. 그럼 결론은 붕 뜬 것도 답이 되고 x축에 접하고 있는 것도 답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답이라는 뜻은 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나요? 이 좌변식에 대한 판별식을 씁니다. 근데 x 앞에 있는 게 좀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그럼 반의 제곱 81 마이너스 ac k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았다야. 이쪽이 크다고 해서 이쪽이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근이 없는 케이스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썼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 값은 8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따라서 K값의 최소는 81. 81보다 크거나 같으면 큰 값을 못 구하는 거죠. 같을 때가 가장 작을 때. 되겠죠? 이런 문제 풀이. 두 번째, 160번 문제, 2번. 2번. 자연수 조건 A에 대하여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다인 참인 명제가 되도록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건 좀 쉬운데요? 근데 왜 글씨가 안 보이냐? 뭐라 쓰나 이거? 몇 번이죠? 네, 맨 마지막 거. 이거 플러스구나. 네,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x-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인데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자연수 a가 이 조건이 항상 참여돼야 된답니다. 그럼 이걸 넘겨봅시다. x가 지금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x를 넘겨보면 a-4 됐니? 이거 항상 참여돼야 돼. 어디에서? 이 a가 자연수일 때 항상 참여돼야 돼. 자연수는 뭐로 시작하죠? 1, 2, 3, 4, 5, 6 이렇게 가겠죠. 어떤 자연수부터 참여되나요? 여기서부터 참여되네요. 됐니? 잠깐만요. 말을 잘못한 것 같죠? 네. 이게 봐, 다시. 모든 양의 실수네요. 양을 안 받네요. 이게 양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참인 명제가 돼야 돼요.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a-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왜지? x는 양이잖아. 양의 실수, 양수란 뜻이에요. x가 양이야. 그치? 근데 만약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양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이 양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양수 중에도 작은 양수와 큰 양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만약 음수이면 모든 양수가 음수보다 크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양수는 0보다도 크잖아. 따라서 오른쪽에는 a-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어떤 양수를 집어넣어도 x에 어떤 양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 따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고 같은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개수 4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조건 낙P면 낙Q, 그 다음에 R이면 낙Q에다가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낙Q이면 낙P이다. 가 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R이면 낙Q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벌써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머리와 여기 있는 꼬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럼 있게 되면
not Q이면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따라서 이 명제 두 개 말고 추가로 얻어낸 명제가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고요. 이 명제 대우도 참이겠죠? 그럼 P이면 Q이다도 참이 될 테고 이 명제 대우도 참이 될 테니까 Q이면 나달이다도 참이 되고 이 명제 대우 P이면 나달이다도 참이 되겠네요. 그럼 나와 있는 이 6개 명제 중에 안 나와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안 나와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참이 명제를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P면 Q이다 여기 있네요. Q이면 R이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이면 나P이다. R이면 나P이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단 논법에 대한 가벼운 연습 문제인데 확인차 한번 풀어봤고요. 혹시 또 추가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건너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2는 풀 겁니다. 172 말고 추가 질문이요. 일단 172를 풉시다. 자, PQR에 대하여 다음이 모두 참이랍니다. P면 나Q이다, 나Q면 R이다, Q면 나달이다가 다 참이랍니다. 그럼 하나 정리해 봅시다. P면 나Q이다. 근데 나Q면 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나Q, R. 그럼 따라서 P면 R도 참이 되고, 그 다음에 Q면 나달이다. 따로 써놓읍시다. Q면 나달이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이랬을 때 이 관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집합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P면 나Q이다. P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 다음 Q의 여집합은 다시 R에 포함된다. 됐네? 그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전체 집합 그런 다음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려면 P와 Q는 무슨 관계죠? 이거 많이 했었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려면 P와 Q는 서로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다시 R에 포함돼야 돼요. 근데 Q를 뺀 나머지 P와 Q는 서로 만나면 안 되지. 얘가 P고 얘가 Q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돼요. 여기만 따로 써볼게요.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돼. 됐니? 근데 여기도 보면 이런 말이죠. 이 말.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죠?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지. 이 명제 대우를 말합니다. 그럼 R이면 not Q라는 얘기는 R이 다시 뭐가 되죠?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상한데?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고 R이 다시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R과 Q의 여집합은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지. 포함계가 양쪽으로 성립하는 얘기는. 그렇죠? 그럼 R인 동시에 Q의 여집합이야. Q의 여집합이 R이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럼 Q의 여집합이 R. 단 P와 Q는 서로서. 됐지? 그럼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좀 더 좋은 그림인데 이 관계를 다 만족하는 그림은 이렇게. 얘가 Q예요. 얘가 R이고 거기 안에 P가 있는 거죠. 이게 더 좋은 그림입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기억.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P와 R의 교집합은 R이다. P와 R의 교집합은 R이 아니면 뭐죠? P입니다.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에 Q와 R의 합집합은 전체가 된다. Q와 R의 합집합. Q와 R의 합집합은 전체가 된다. 맞는 말이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R이잖아. 그렇지? 그럼 Q와 R의 합집합은 전체가 됩니다. 됐니? 근데 여기는 이 그림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Q가 R에 포함된다는 조건은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Q가 R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Q가 R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아닌 그냥 이 그림을 쓰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조건만 가지고 정확히 표현한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아셨어요? P는 R에 포함되고 P와 Q는 서로서이며 Q의 여집합이 R과 같고 Q의 여집합이 R과 같고 R의 여집합은 다시 Q랑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영역을 두 개 나누어서 갖는 이런 형태가 제일 올바른 답인 것 같아요. 그림상.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니 정답이 기읍과 디귿이 맞는 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라는 걸 위에 증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루트 2가 알았어. 루트 2가 유리수는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가 아니래.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해봤던 증명이라 루트 2는 이게 실수 범위라고 가정을 하고 어차피 실수 범위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루트 2는 무리수이죠.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가 아니다. 다시 뭐 하는 거죠? 규律법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라고 두는 거지.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이다. 얘는 이용하라고 그랬죠.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체 명제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단 얘를 규律법을 쓴 겁니다. 결론을 부정한 거죠. 근데 루트 2는 무리수 아닌가요? 위에서 했었잖아. 그럼 증명이 아주 단순해요. 루트 2가 무리수이므로 무리수 플러스 1은 무리수가 되죠. 그럼 이 말이 안 맞네. 유리수로 독특이 안 맞으니까 따라서 모순이어서 모순이 발생하죠. 모순 발생함으로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야.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한번 그냥 확인 한번 해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렵지는 않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가끔 수학을 보다 보면 아주 간단한 걸 복잡하게 증명할 때도 많아. 의외로 그게 수학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증명하지? 수학은 니네 몰라서 그렇지 수학은 괜히 잘난 척하기를 좋아해. 직관적으로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직관적 이해가 돼도 수학적으로 막 쫙 증명하면서 이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참입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런 논리적 방법보다는 직관적이가 더 알아듣기 쉬운데 얘는 왜 이렇게 해설지나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수학의 맛이에요.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라는 거는 그 직관이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논리적 설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됨을 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직관적 이해를 논리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참임을 규律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라고 했죠. 루트 2가 무리수랍니다. 루트 2는 무리수예요. 근데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야. 근데 우리가 알기는 a가 0, b가 0인 걸로 알고 있잖아. 자,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규律법으로 증명하는 얘기는 결론을 부정하는 얘기죠. 그럼 앞에는 놔두고 뒤에는 결론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럼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a는 0, a, b는 서로 같다. 뭘로 같느냐면 0으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아무거나 하나를 0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b가 0이 아니라고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b는 0이라고 문제를 말했는데 b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가 0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 b가 0이 아니면 여기 유리수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가 0이 될 리는 없죠. 그렇죠? 유리수는
흔히 말하는 유한소수예요. 유리수는 유한소수예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거야. 물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긴 있겠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근데 일반적으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긴 있어. 근데 걔는 규칙이 있잖아. 근데 뒤에 있는 무리수는 무규칙이죠. 그렇죠? 그럼 규칙 있는 숫자와 규칙이 없는 숫자를 더하면 규칙이 없어지는 거지. 0이라는 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됐니? 그럼 여기는 이제 모순이 발생하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내서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했던 b가 0이 아니라고 말했던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b가 0이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혹은 뭐 이래도 됩니다. 이렇게 증명해도 괜찮고 혹은 이런 식으로 b가 0이 아니라며. 그렇지? 잘 봐. b가 0이 아니라며. 그럼 b 루트 2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이항을 할 수도 있겠죠. 됐니? 이항했죠? 근데 b가 0이 아니래. 양변을 b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루트 2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지. 근데 a와 b는 유리수잖아. 그럼 유리수분의 유리수면 유리수죠? 그럼 이게 모순이 발생하네? 루트 2는 무리수잖아. 근데 얘는 유리수인데? 무리수와 유리수가 서로 같을 수는 없죠. 모순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b를 0으로 뒀던 게 0이 아니라고 뒀던 게 잘못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b가 0이 아니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b가 0이 된다. 그럼 b가 0이 되면 a도 같이 0이 된다.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기 문제를 그래서 다 풀었고 필요 충분 조건에 관련된 유제 문제.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다는 얘기죠. A는 B는 둘 다 0이다. 그러면 필요 충분이라는 얘기는 둘 다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와 있는 거 중에 둘 다 참이 아닌 걸 찾아야 되잖아. 1번 보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된다. AB가 0이에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0제곱 더하기 0제곱 0이죠? 가는 건 참이죠? 반대로 오는 건 참인가요? 그 명제 역.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면 A, B는 둘 다 0이다. 맞는 말이네.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두 번째, 그럼 이거는 되냐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0. A가 0, B가 0이면 여기다 0, 0 집어넣으세요. 0이 돼요. 근데 반대로가 0인지가 중요한 거지. 가는 건 0이 맞아.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는 0입니까? 그러면 이거 절대분식이야 해도. 이거 A에 대한 1차 방정식,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고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제곱은 0. 그래서 A제곱 완전제곱식 변형하려면 반의 제곱이 상수로 가야 되겠죠? 지금 A의 개수를 마이너스 B로 온 거니까 마이너스 BA 한 다음에 이거 반의 제곱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B 그걸 제곱하면 4분의 B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여기다 얘랑 얘랑 똑같아지려면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있어야 합치면 4분의 4B제곱인 B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앞에 있는 세 개로 해도 완전제곱식 만들어요. A-2분의 B의 전체 제곱 맞죠? 뒤에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은 0. 전체 꼴을 보니까 전체 꼴이 이런 꼴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꼴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이 네모도 0, 세모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앞에 있는 A-2분의 B도 0이 되고 동시에 그리고 4분의 3B의 제곱, 4분의 3B 제곱, 4분의 3 B 제곱도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는 2분의 B랑 같아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B 값은 0밖에 없죠. 제곱해서 0 되려면 0밖에 없어요. 그럼 B가 0이면 A도 뭐가 되죠? 0이 되네요. A는 2분의 B랑 같으니까 A는 2분의 0. 그래서 A 값도 0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 식이 존재하면 반대로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A도 0, B도 0이 참이 된다. 됐습니까? 2번을 할 수 있으면 4번도 조절 되는 것 같은데 부호만 틀리지 똑같은 내용이잖아.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이제 4번은 플러스로 완전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4번은 같은 복인 거고 그럼 얘는 A가 0, B가 0이에요. 그러면 A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도 0이다.
이건 가는 거는 참이 되잖아. A가 0, B가 0이면 가는 건 참이에요. 0, 0 집어넣으면 0의 절대값 더하기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근데 반대도 참이 되냐 묻는 거잖아.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네요. 이거 말고는 없죠? 그치? 이것도 참이 되네요. 얘도 필요 충분. 그럼 남은 건 5번만 답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5번이 왜 답이 아니지? 5번 맞는 것 같은데 A가 0, B가 0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M도 0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A에 0, B에 0 집어넣으면 0 플러스 0 루트 M이니까 0이 맞습니다. 근데 반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루트 M이 0이 되려면 결론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0 되려면 각각 A와 B가 0이 될 때만 참이 된다고 배웠잖아.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지? 라고 보니 위에 보세요. 이 말 때문에 A, B는 실수이다. 이게 반대가 참이 될 때는 언제만 참이 되냐면 A와 B가 유리수일 때예요. 유리수일 때 참인 거야. 네가 그 세부적인 조건을 확실하게 다 익히지 못해서 그렇지 A와 B가 유리수일 때만 이 반대가 참이 돼. 그럼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 범위를 확정되면 이게 참이 아닐 수도 있어. 어째서요? 어째서라면 이런 예를 보여드릴게요. A가 루트 2야. B는 B는 이렇게 합시다. A가 2야. B는 루트 2야. B는 마이너스 루트 2야. M이 2야. 됐니? 만약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0 됩니다. 그렇잖아. 2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0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A, B가 0이냐? 그렇지는 않잖아. 지금 A, B가 둘 다 0이 아닌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A, B가 유리수일 때는 이게 참이 맞는데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건 참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요 충분히 성립하죠. 그럼 뭐만 성립하죠? 충분만 성립합니다. 명제만 참이지 역은 거짓이기 때문에 충분만 성립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된다. 다음 조건 PQ가 이걸 만족한답니다. 그리고 얘 Q는 이렇고요. P가 Q에 의한 충분 무슨 말이죠?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죠. 충분이니까. 됐니? 근데 라지 P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이값의 범위예요. 근데 얘는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범위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충분이니까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되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3, 7 이렇게 되는 범위. 그래야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집합. 그래서 충분히 성립하는 겁니다. 됐니? 그러다 보니 K값은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같아 됩니까? 같아도 되죠. 왜? Q가 더 넓은 범위야. 근데 Q가 K를 가졌잖아. 근데 P는 3을 안 가졌잖아. 그럼 둘이 만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넓은 범위인 Q는 3을 갖고 작은 범위인 Q는 3을 안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포함 관계는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답은 K는 3보다 작거나 상수 K의 최소값은 정답 3이 된다. 라는 문제였어요. 2번 문제.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 PQ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충분히 된다. 또 충분이죠? 충분이면 아까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합니다. 조금 달라 보이지만 비슷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수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사이값의 범위가 되고 얘는 어떤 특정 값보다 야 이거 위에 거 잘못 풀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근데 지금 비웃었지 속으로. 저 새끼 틀렸어. 너 죽을래? 잘못 풀었잖아. 왜 말을 안 해? 이게 3, 이게 7.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이 그래프잖아. 아 진짜 밑에 거 하다 보니까 이상했어 지금. 그렇죠? K는 7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7이 정답이네요.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 얘가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래요. 근데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4, A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되죠. 그럼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187을 봅시다.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Q가 각각 다음이라고 할 때 P는 Q에 의한 필요충분입니다. 필요충분이 뭐죠? 동치죠. 서로 그 이치가 같다. 라지 P와 라지 Q.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로 무인집합. 조건 Q를 만족하는 원소로 무인집합. 그 두 집합은 서로 같다. 됐지?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P면 Q에다가 가는 것도 참, 오는 것도 참. 둘 다 참. 그럼 P가 Q에 포함되기도 하고 Q가 P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된다. P와 Q는 같은 집합이다. 그럼 따라서 지금 P의 조건이 이거죠. 그럼 Q의 조건이 이 범위와 똑같은 범위를 가져야 되니까 이 부등식은 해가 얘처럼 나타나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이게 플러스라 써져 있죠 지금.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번 문제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필요충분, 또 필요충분이죠. 그럼 또 다시 조건 p와 조건 q는 같아야 되니까 이 범위는 x-3,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커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범위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p는 이랬고요. q는 절대값 벗겨내면 x-a는 b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b보다는 커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근데 이건 문제가 조금 조건이 좀 부족해. 사실 b가 양수란 말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상수는 삭수인데 b가 양수가 돼야 절대값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조금은 세밀하게 못 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양변에 a를 더하면 a-b보다는 커나 같고 x는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범위와 이 범위가 같은 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두 범위는 서로 필요충분 같은 조건이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a-b 값은 마이너스 1, a 플러스 b 값은 3. 위아래를 더합니다. 2a는 2, 따라서 a 값은 1, a 값 1이면 b 값은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또 둘 AB와 B를 곱하면 AB는 2가 됩니다. 라는 그렇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갑시다. 조건 P는 다음과 같아요. 근데 조건 P 언제 성립하는 거죠? 일단 루트와 루트를 붙였는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언제만 분모만 그렇죠? 분모만 음일 때, 분자는 양일 때. 근데 이런 거 조심해. 범위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분자는 양이지 x 플러스 3이 0보다 커. 분모는 음이지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 그래야만 바깥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 근데 이게 식 정리 있잖아. 뭐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 AB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간단히 하시오 할 때는 0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처럼 범위값을 구하는 문제일 때는 0의 존재가 중요하지. 개수를 구한다거나 범위를 구할 때는 0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분모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분자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분자가 0이 되면 어차피 이 분수 전체가 0이 될 테고 그럼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차피 같기 때문에 분자는 등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분모는 0이 붙으면 안 되죠.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 동시에 만족해야 이 조건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지만 12보다 작아야 되니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고 x는 12보다 작다가 조건 p입니다. 그럼 조건 q는 나와있죠? 그냥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n-4보다 작다. 충분 조건이랍니다.
그럼 P는 Q이기 위한 참이 되고 따라서 P가 라지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 12 이렇게 되며 얘는 마이너스 5, n-4가 되겠네요. 따라서 n-4는 12보다 오른쪽 큰 쪽에 써야 되는데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죠? 둘 다 없잖아. 언제만 이게 근데 이런 문제에서 등호가 안 되는 게 딱 한 번 있죠? 언제 안 돼요? 작은 거는 그 값을 갖는데 큰 게 그 값이 없을 때 그때는 등호 안 붙어. 나머지는 다 붙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죠? 따라서 n은 16보다 크나왔다. 상수 n의 최소값은 16이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90번 문제. P는 Q이기 위한 필요, P는 R이기 위한 충분. 봐라. P는 Q이기 위한 필요가 뭐니? 명제는 거짓이야. 여기 참인 게 필요지. 맞아? 이게 필요잖아. P는 Q이기 위한 필요라는 뜻은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Q이면 P에다가 참이란 얘기지. 맞니? 화살 방향으로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Q가 P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P는 R이기 위한 충분이라는 뜻은 가는 건 참인데 오는 게 참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P는 R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이렇게 되네 그러면? 3단 논법이죠? 내용은 그래요. 3단 논법으로. 그럼 하나씩 그려봅시다. 일단 Q가 누구예요? 얘입니다. 얘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 2. 얘가 가장 안에 있는 디귿자 뭐야?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디귿자가 P. 이것. 색칠이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A보다는 큰 것 같고 플러스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P. 얘가 Q. 얘가 P. 그 다음은 R. 7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R입니다. 됐네요. 그럼 범위가 나왔죠? 일단 왼쪽에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죠? 작은 게 등호가 있고 큰 게 등호 없을 때 빼놓고 다 등호 분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등호 붙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여기서는 뭐가 성립해야 되는? 두 개를 성립해야 되죠? A 플러스 2는 2보다는 커야 되지. 등호 붙어도 됩니다. 큰 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됐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둘에 뭐 하시면 되죠?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미식과 리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면 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좀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자, PQR에 대해서 뭐라 쓰인 거죠? 이거 안 같다는 뜻이에요. P는 안 같고 PQR은 서로 같지는 않다는 뜻이죠. 1번 P 합집합 Q-P가 P가 성립할 때 PQ는 무슨 조건인지를 말하시오. 1번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연산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Q 교집합 P의 여집합. 됐지? 합집합과 교집합, 집합의 연산이 일정치 않죠? 그러면 무슨 법칙 쓰나요? 분배 법칙. P 합집합 Q. 교집합 P 합집합 P의 여집합. P 합집합 Q. 교집합 P 합집합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P를 뺀 나머지를 섞었으니까. 그럼 전체랑 뭔가의 교집합은 그 뭔가가 답이죠. 됐네요. 그럼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P 합집합 Q가 결론은 P가 된다는 얘기잖아. P랑 Q를 합집해서 P가 된다는 뜻은 누가 더 크다는 뜻이죠? P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Q가 P에 포함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명제에서는 Q가 P이기 위한 참이 된다는 얘기지. 됐지? 단 우리는 뭐가 주인공이냐면 P가 주인공이에요. P가 가정이야. 그럼 P는 Q랑 했을 때 Q가 P이기 위한 참이지만 P는 Q이기 위한 참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없는 건데 여기서 그냥 알 수 없으니까 아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그때 틀리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때그때 틀리다는 뜻은 반례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아니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가정결론 구분한 상태에서 P는 Q이기 위한 참, 충분. Q는 P이기 위한 참, 필요. 맞죠? 둘 다 참, 필요 충분. 근데 얘는 P에서 Q 쪽에서 오는 것만 반대로 0만 참이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 0만 참이니까 필요 조건이 성립하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2번 봅시다. 2번. 쟤도 그냥 하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연산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P, 합집합, Q, 여집합, P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차집합 바꾼 것 뿐이에요.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고. 이제 드모로 왔습니다. 여집합 내려오죠? Q의 여집합, 합집합, P. 됐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합집합과 합집합. 이거는 뭐가 성립하나요? 교환도 성립하고 결합도 성립하죠. 자리를 바꿔보면 P 합집합 P는 그냥 P지 뭐. 같은 집합 두 개 합집합이야 그냥 P잖아. 결론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만 남아요. 이해합니까? 따라서 좌변식을 풀어보니까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야. 근데 결론이 전체래. 됐니?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배웠는데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의 여집합을 취해봐. 양변의 여집합 P 합집합 Q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그리고 U의 여집합. 됐니? 원래 둘이 같잖아. 같은 거에 여집합 취해도 서로 같겠지. 그럼 좌변은 이제 드물어 왔습니다. 드물어 왔으면 P 여집합 교집합 Q 공집합. 다시 정리해보면 Q-P가 공집합. 이게 무슨 말이죠? Q에서 P를 빼서 공집합이 난다는 뜻은 Q가 P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Q를 색칠한다면 P를 지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맞네?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Q가 P에 포함된다는 뜻은 Q이면 P에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P에서 Q로 가는 거는 거짓, 참, 필요가 성립하죠. 자, 마지막 3번 문제. R-P 합집합 P-Q가 공집합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연산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해하면 돼요. 어떤 집합이잖아. 원소를 가지고 있는, 혹시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과 또 원소를 가지고 수 있는 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돼. 두 원소를 섞었는데 공집합이 되려면 둘 다 공집합이 돼야 되죠. 이거밖에는 없어요. 합집합 했는데 두 집합을 합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되려면 둘 다 원소가 없어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원소가 있으면 합집합하면 공집합이 답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됐죠? 따라서 R-P가 공집합 무슨 말이었죠? R이 P에 포함된다. 동시에 P-Q가 공집합 그 얘기는 P가 Q에 포함된다. 따라서 R이 Q에 포함된다. 됐니? R이 Q에 포함된다는 뜻은 R이 Q에 참이 된다. R이면 Q에다가 참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가정결론 구분할 필요도 없죠? 바로 그냥 그대로 다 써져 있네요.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충분히 성립하죠. 필요는 몰라. 반대로 참인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충분만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페이지. 196번은 풀 겁니다. 혹시 나머지 문제 질문 있나요? 자, 얘는 복잡합니다. 이 상호 관계를 따지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많아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Q는 R이기 위한 필요. R은 S이기 위한 필요. S는 Q이기 위한 필요. 왜 이렇게 많아? 뭐 한두 개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왜 4개씩이나 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갑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라는 얘기는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자, 이게 잘 봐라. Q는 R이기 위한 필요. 무슨 말이죠? 여기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반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R이 Q이기 위한 참이 된다. R이 Q이기 위한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R이라는 놈이 있대. 근데 R이 다시 Q이기 위한 참이 된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R은 S이기 위한 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참이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가는 게 참이에요. S는 R이기 위한 참. 이 뜻이지. 문장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 R은 S이기 위한 필요? 그러면 R에서 S로 하는 게 참이 아니고 S에서 R로 하는 게 참이니까 이게 참이 된다는 뜻이죠. S는 R이기 위한 참이야. 됐지? 그 다음, S는 Q이기 위한 필요. 또 필요지. 필요는 반대가 참이니까, 여기 참이니까,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Q이면 S에다가 참이 되네? 이렇게 되네? 모양이 얘네 셋. R, Q, S끼리는 필요 충분히 성립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선생님? 왜 그러냐면, 봐봐, R하고 Q를 볼까요? R이면 Q이다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죠? R이면 Q이다는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R이 Q한테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받기도 해. 어떻게 받아요? Q이면 S이다가 참이지. 근데 S이면 R이다가 참이 되잖아. 맞니? Q이면 S이다가 참이지. 근데 S이면 R이다도 참이잖아. 그럼 뭐도 참이에요?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네. 그럼 뭐야? R이 Q한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관계니까 이 관계를 말하죠. R이 Q한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무슨 조건이죠? 필요 충분이에요. 결론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의 이렇게 뺑글뺑 한 방향이죠. 왼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걔네끼리 이 세 개끼리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어 한 방향으로. 그럼 이 한 방향으로 돌면 방향과 관계없이 얘네는 전부 다 필요 충분해요. 이 셋은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해. 됐지? 그래서 S는 Q이기 위한 맞죠? S하고 Q는 필요 충분히 성립하는 겁니다. 이 셋의 관계는 무조건 필요 충분이에요. P는 S이기 위한 충분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P가 S이기 위한 충분이라는 얘기는 주기만 해야 돼. 받을 수는 없는 관계인 거야. 그게 충분이지. P가 S한테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어떻게? Q를 통해서 S로 가잖아. 그럼 P가 S한테 줄 수는 있어. 근데 받기는 해? 받으려면 Q가 P한테 반대방에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요? 그치? 그래야 S가 R을 통해서 Q를 통해서 다시 P로 갈 거 아니야. 근데 P가 Q한테 받지를 못하니까 충분만 성립하는 게 맞겠네.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필요이다. 자, R은 여기 R이 있어요. P이기 위한 필요이다. 필요가 뭐죠? R이 P한테 받기만 하는 거야. R이 P한테 받기만 하는 거야. 이게 필요해. 됐니? 줄 수는 없는 거지. 이 관계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R이 P한테 줄 수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R이 P한테 주려면 Q가 P한테 줘야 돼. 그래야 R이 P한테 주고 다시 Q가 P한테 줘야 건너서 3단 노법으로 줄 거 아니야. 근데 이 관계가 지금 성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받기는 해? 받을 수는 있어. 어떻게 받아요? 일단 Q한테 보내. Q가 S한테 보내. S가 다시 R한테 보내. 따라서 P는 R한테 받을 수 있어. P가 R한테 줄 수 있어. 그치? 다시 P가 Q한테 갔지. Q가 R한테 가죠? S가 뭐라는 거야? P가 Q한테 가지? Q가 S한테 가죠? S가 R한테 가지? 따라서 P는 R한테 가는 게 참이 되잖아. P는 R한테 가는 게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R은 P이기 위한 필요 맞는 조건이죠. 얘도 맞네? 다 맞네. 네, 기억니은 이것이 모두 맞는 답이 된다.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되죠?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도는 조건들이 있어. 그럼 걔네는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다음 충분인지 필요인지 구분하려면 어떤 식이든 간에 주기만 할 수 있어. 주기만 하는 관계야. 그러면 충분. 받을 수 있는 관계야. 그럼 필요. 아셨죠? 자, 부등식. 자,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필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눈치껏 하세요. 뭐 들으시면서 필기도 괜찮고.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했어야 될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조건부등식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달렸을 때 참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커 나왔다. 그럼 큰 적적이죠? 따라서 x는 큰 값인 2보다 더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조건 안에서만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죠. 절대 부등식은 미지수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부등식이죠. 네, 그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예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거예요. 이거 항상 참이죠. 왜죠?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이유는 이 부등식 늘 참이에요. 좌변을 완전제곱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반의 제곱이 상수니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변형되고 완전제곱식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이 0보다 크다 됩니다. 됐니? 이 식 자체가 항상 0보다 커 나왔죠. 근데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이 식은 늘 4분의 3보다 크니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부등식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조건부등식과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두 개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대소비교입니다. 어쨌든 부등식 핵심은 대소비교야. 누가 크냐 작냐를 구분하는 식이잖아. 근데 대소비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대소비가 뭔가요? A에서 B를 빼보는 겁니다. 이 A, B는 압수 지수 관계예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그 대소비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큽니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 앞에서 뒤를 빼보는 겁니다. 뺐더니 그 값이 0보다 커. 그럼 뭐죠?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죠. 둘을 뺐더니 0이 됐네? 그럼 A와 B는 같다는 뜻이에요. 둘을 뺐더니 음수가 됐죠? 그러면 B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런 관계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거는 A, B가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양, 영, 음의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리수, 무리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실제로 존재만 하면 이런 대소비교는 늘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두 번째, A와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또 다시 대소비가 있어요. A가 크냐 B가 크냐 물어봤을 때 그 값들을 n제곱합니다. 이게 n제곱이라는 건 제곱도 되고 세제곱도 되고 네제곱도 되고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제곱해서 빼봤어. 뺐더니 또 마찬가지야. 0보다 크고 같고 작고를 가지고 A가 크다, AB가 같다, B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거듭제곱. 주로 이 거듭제곱은 언제 많이 쓰죠? 얘는 루트가 이용된 식이나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죠.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거듭제곱 처리를 많이 해서 대수비교를 해요. 보통은 제곱만 하면 돼. 루트도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절대값도 제곱하면 절대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보통은 제곱인데 고등 1학년 교과는 보통 제곱 처리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서 수학 1이나 수학 2를 배우게 되면 그때는 지수로그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곱만 가지고 안 되고 세제곱, 네제곱, 여러 제곱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루트를 말한 거고 얘는 절대값을 말한 겁니다. 10일 아니야? 10일 아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한참 전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여기서 수업할 때 말고 딴 데서 서울에서 할 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 절대값 2 더하기 절대값 3인데 어떤 놈이 답을 252 이렇게 써봤어요. 그냥 죽여버리다 말았어 진짜. 수업을 대체 뭘로 들으면 이거를 아니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도 하겠지. 121 더하기 131처럼 보이겠지만 수업 내용을 들었으면 절대값 수업을 배운 내용이면 이게 절대값으로 보여지 이게 왜 121로 보여 이게 왜 131로 보이고 그런 놈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놈은 잘 사나 모르겠다. 아우 걔 나이도 엄청나게 된지 지금. 네, 잘하면 아들 딸도 있겠는데 아빠가 예전에 이랬단다? 넌 이러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 애는 착했는데 조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네, 그랬었죠. 서울에서 선생님이 과외할 때, 맞아, 이제 기억났어. 서울에서 과외할 때였어요. 선생님이 과외하던 고등학생 동생이었어요. 근데 형은 공부를 잘했어. 형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아까운 게 걔가 수능을 조금 망쳐서, 그때는 수능도 잘 봤어야 되거든요. 내신만 가지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내신 포함해서 이제 수능 보고 갔었는데, 걔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신도 잘 봐야 되고, 수능도 잘 봤어야 되는데, 내신은 좀 괜찮은데, 내가 수능을 조금 못 봐서, 원래는, 서연고 중에 하나를 가려고 했다가, 이게 한 단계 밑에를 갔어요. 걔가 수능을 조금 미끄러져서. 근데 동생이 그랬었어. 걔가 좀 웃긴 놈이야, 걔가. 근데 걔가 가르쳐보면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아예 그냥 담쌓고 살아야겠죠. 숙제 내주면 숙제 안 해서. 그래놓고, 걔는 내가 보기에는 연기자를 했었어야 돼. 연기력이, 나 걔한테 맨날 속았어. 나중에 엄마한테 확인하기 전까지. 막 거의 울라 그래. 제가 몸이 너무,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 몸살이 너무 심하게 그러는데, 지금도. 막 이래, 얘가.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연기력이야. 진짜 울 것 같았어, 얘가. 그래서, 너 오늘은 괜찮겠니?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셨어요. 괜찮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래. 그래? 그래. 일단 왔으니까 하자. 알고 보니 다 연기였던 거야. 그 사람이 몇 주 있다 알았어요. 애가 너무 맨날, 무슨 과제 안 할 때마다 너무 애가 사연이 막 구구절절해. 사연으로 책 써도 될 것 같아, 얘는. 너무 애가 너무 그래, 너무 지나쳐서 내가 어머님한테 슬쩍 여쭤봤어. 근데 이렇게 얘가 너무, 근데 얘가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자꾸 과제가 밀리는데 그랬더니 어머님 깜짝 놀라신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단 한 번도. 그 처음에 처음에 그게 아니래. 그래서, 정말요, 어머님?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니래. 이런 적은요? 아니래. 그런 적 자체가 없대. 애가 한 번도 아픈 적도 없었고, 집에 어디 가지도 않았었고, 뭐 중간에 뭐도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식구들이랑, 그래, 할아버지는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셔? 그랬더니, 원래 좀 지병이 있으세요. 그래? 그거 어떻게 되셨어? 그랬더니, 다행히 위기를 넘기셔서, 그냥 딴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걸 여쭤봤어. 혹시, 걔 할아버님이 좀 위독하신 적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대.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다. 근데 무슨 위독이네. 그래서 혹시 그럼 친할아버지 아니고 외할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두 분 다 할아버지 안 계신데. 그 얘는 돌아가신 분을 위독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살아계신 분을 위독하다고 말하면 진짜 내가 그냥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라 뭐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죄송해 하시는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자식을 하나 위는 괜찮은데 아래가 제 뜻대로 안 되네요 하시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좀 집이잖아. 과연이가 집에서 하잖아. 큰 소리는 못 내고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저으로 조용히 복화술로 한 번도 한 번만 거짓말 그렇게 많이 죽여버리는 줄 알았냐? 그랬더니 놀랬나 봐. 선생님 매번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랬는데 갑자기 인상을 팍 쓰고 누나를 막 노려보면서 야 너 나봐 나 보라고 이 새끼야 조용히 막 너 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고 내 눈을 그냥 죽여버린다 알았어? 너 형한테 선생님 성격 어떤지 못 들었지? 그랬더니 못 들었대. 너 형한테 물어봐 선생님 성격 어떤지. 알았어? 알겠대. 그 다음부터 수업 열심히 잘더라. 과제 안 밀려. 과제 안 밀렸어요. 근데 저 선생님이 이제 이유가 있어서 과외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선생님이 아는 믿을 만한 친구한테 맡기는 바람에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과제 하나도 안 밀리고. 그래서 선생님 그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애가 수학이 재밌대요. 네? 갑자기 재밌어졌대요, 선생님. 제가 왜 저러죠? 그래서 혹시 뭐 다른 과목도 재미가 있어진 건 아닐까 했더니 아니래. 다른 과목은 여전히 안 한대. 근데 수학은 너무 재밌대요. 막 공부를 하고 너 왜 이렇게 수학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수학이 재밌어 엄마 이러더래요.
애가 귀여운 거야. 귀여운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랬었어, 걔가. 선생님, 이게 왜 252가 아니죠? 죽여버리다 말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보고 싶다, 그 친구. 내가 좀 귀염성이 있었어요. 하는 짓도 좀 귀염하고. 초반에만 그랬지, 그다음부터 내가 좀 말도 잘 듣고 했었는데. 잘 지내나, 궁금해. 근데 형은 좀 차가웠어, 성격이. 걔는 말 붙여도 말도 잘 안 해. 막 말 붙이면 내가 무안해. 이게 좀 어려웠니? 그러면? 아니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전 괜찮은데. 아, 그래? 나 말 못하게.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공부하기는 편했어. 걔는 던져주면 다 하거든. 그냥 던져만 주면 돼. 난 이렇게 질문만 갖고. 그러니까 걔 과외 할 때는 내가 할 일이 없어. 과제 그 전에 던져준 게 있잖아. 그럼 그 다음날 가서 체크만 해주면 돼. 내가 채점하고, 걔 문제 푸는 사이에 내가 채점하고. 그리고 틀린 거 중에, 야, 요런 것들은 좀 어때?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것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제가 다시 고칠게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라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걔 푸는 거 지켜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아니, 진짜 심심해. 2시간을 그러고 있는다 쳐봐. 2시간 야, 2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푸는 거 쳐다보니까 남이 졸려. 진짜 졸려요. 근데 애가 워낙 이게 또 차갑잖아. 애가 좀 차갑기라도 하면, 야, 좀, 선생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너 먼저 좀 풀고 있을래? 뭐, 그럴 수도 혹시라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애가 너무 차가우니까 그 말도 못하는 거야. 꾹꾹 저면서 걔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살짝 뒤로, 의자를 좀 뒤로 당겨. 그래서 이렇게 시선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다음에, 눈치 보면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어. 그냥 걔는 재미가 없었어, 수업이. 뭐, 잘난 척하고 싶어도 몇 개 질문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걔는 어려운 교재 선택하면 그때는 서로 재밌는데 막 걔도 질문하고 막 나도 설명해 주는데 걔는 그냥 진도 나갈 때 평형 교재하면 내가 할 게 없어. 너무 심심하고 진도도 한 방에 다 알아들어가지고 설명하면 문제 풀어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근데 쳐다보면서 자꾸 틀려야 또 뭐라고 얘기했는데 또 가르쳐줄 때 잘 풀어. 걔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동생은 수업할 때 항상 재밌었어요. 처음에만 좀 그랬는데 그 일이 겪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수업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열심히 들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걔 형은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안 하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 2살밖에 안 났는데?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선생님, 이거 좀, 내가 좀 탁살 돋아서, 야, 선생님 요즘 안 나. 그랬더니, 그래도 선생님이죠? 걔 애가 울고자, 애가. 애가 그걸 울거든, 애가. 그래도 선생님이랑 불러야 되죠. 하지 말라고. 나 닭살 돋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형이라 불러. 너랑 2살밖에 차이 안 났마. 아, 예. 그다음부터 형 소리 듣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선생님이라 부르면 내가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저기, 나한테 저기라고 한 거 아니고, 이 문제를 보면서, 저기, 이 문제는, 뭐, 선생님 이 문제 이렇게 나오나, 형 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 이 문제는 그래서, 내가 듣다가 나중에, 막, 형이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네. 걔한테도 무섭게 했었어요. 근데 동생은 처음부터 내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걔는 처음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했었어. 형, 이거 어떻게, 형? 형이 형이라고 그러던데요? 형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긴 해. 근데 걔 형이랑 걔랑 나이 차이가 꽤 많았어요. 5살인가 6살인가 차이 났었기 때문에 꽤 나이 차이 많이 났었어. 근데 걔랑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형이라고 불렀지만 얘랑 나랑 못해도 뭐 6, 7살 차이가 나는데 형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라고 할까 하다가 에이 형도 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동생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 같은 집에서 누구는 형 누구는 선생님 뭐 이상해서 그래 했는데 걔는 그 일 겪고 나서부터는 항상 친근하게 형 오셨어요? 그러면 근데 진짜 죽여버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정말로. 한참을 걔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진심을 담아서 그랬어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눈빛을 레이저를 쏘면서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나만 보면 형 오셨어요? 그러고 지가 막 오렌지 주스 떠오고 막 그래. 지가 알아서 엄마 형 오셨 형 선생님 수학생 오셨는데 왜 오렌지 주스 안 떠났어? 오렌지 좋아하시는데 왜 지가 막 떠와? 그리고 얼음 갖다 드릴까요? 그러고 걔는 참 걔는 재밌었어요 수업할 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좀 애교가 있고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절대값, 괜히 이 절대값 때문에 시간 끌렸죠? 죄송합니다. 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해서 빼서 그 크기를 보고 그게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A, B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곱이 안 되는 상태 A, B를 판단하는 거예요. 단 언제만 쓴다고요? A, B가 0 이상의 양수값일 때만 쓰는 거예요. 0을 포함한 양수일 때만 쓰는 조건이에요. 음수일 때는 이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A와 B를 비교하는데 분수 형태로 둡니다. 분수로 두고 이게 1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0이 아니고 1입니다. 그걸 가지고 1보다 크면 A가 분자가 더 큰 거고 만약 1이 되면 A, B는 서로 같은 거고 만약 1보다 작은 분수가 나오면 그때는 분모가 더 큰 겁니다. 됐죠? 근데 얘도 언제만 쓰는 거냐면 A와 B가 양수일 때만 씁니다. 0일 때는 안 써요. 분모가 0일 수도 없고 분자가 0이어도 어차피 0이 1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순수하게 A, B가 양일 때만 쓰는 조건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셨죠? 자, 대소 비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칸이 없어서 옆 칸으로 넘어갈게요. 네. 대소 비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절대부동식 해야 되는데 절대부동식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식이 있어요. 그 식 중에 아까 말한 이런 것도 있죠.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건 항상 0보다 큽니다. 이런 조건. 두 번째,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수가 있어요. 이건 a, b는 그냥 실수인 거야. 양음 구분 없이 그냥 실수예요. 두 수의 각각의 절대값 합은 합의 절대값보다 늘 크거나 같습니다. 되나요? 늘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두 절대값을 뺀 값은 차의 절대값보다 반대로 작거나 같아져요. 됐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절대부등식은 식도 중요한데 식의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절대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절대값에 관련된 이 문제는 도대체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값과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 같을 때가 언제냐 묻는 거예요. 언제 같아요? 같은 부호일 때. A, B가 같은 부호일 때요. 둘 다 양일 때, 둘 다 음일 때. 아시겠나요? 둘 다 양, 둘 다 음. 그럴 땐 그래요. 근데 얘랑 비슷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성립해요. 또 마찬가지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루트 A 마이너스 B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증명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루트와 절대값 붙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거듭 제곱하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 1번식 있잖아. 저기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거 더한 값과 A 플러스 B의 절대값 이거 중에 누가 더 큰지 물어볼 때는 앞수를 제곱해 봅니다. 뒷수를 제곱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빼는 겁니다. 근데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전개되면 A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B 제곱 B 되고 앞쪽 거는 뒤쪽 거는 그냥 A 플러스 1 제곱한 거야.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얘를 빼보는 겁니다. 빼보면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C거죠. 뭐가 남죠? 2 절대값 AB 빼기 2AB가 나와요. 2로 묶어내면 절대값 AB 빼기 AB가 남습니다. 근데 절대값 AB는 항상 양수잖아. AB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늘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은 그러니까 절대값 AB는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니?
그러면 뺀 값이 이 값이 0보다 커놨고 거기다 2를 곱한 값이니까 따라서 이 전체는 0보다 커놨죠. 제곱해서 빼냈더니 0보다 커놨다는 뜻은 제곱하기 전에 있었던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는 항상 커나갔다가 이렇게 증명이 됐다는 뜻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다 그런 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증명을 못 보여드렸고 이 정도. 근데 원래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수염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자, 세 번째 조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였었냐면 산술 평균, 기압 평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합 평균은 요즘에 시험 범위에서 거의 다 벗어났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해두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자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코시-슈바르츠예요. 코시-슈바르츠 법칙. 네, 정리. 코시가 성이야, 슈바르츠가 성이야? 이거 예전에 질문했었어? 니네 몇 개월 전이면 더 된 얘기 걸 수도 있는데 작년 어딘가에 이거 얘기했었어. 코시가 성이야, 슈바르츠가 성이야? 까먹었구나. 둘이 다른 사람이야. 코시와 슈바르츠는 다른 사람이야.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 둘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시험은 산술기하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코슈바르츠가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요, 대신. 코슈바르츠는 산술기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출현하지는 않지만 일단 나오면 어려워요. 이유는 얘는 범위가 실수 전범이에요. 근데 얘는 양수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조건이 코슈바르츠가 좀 더 확장된 범위야. 좀 더 많은 범위 내 문제를 갖다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또 정리 자체도 좀 어렵고요. 자, 산술기하 갑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뭔가요? 물어보면 니네 학교 시험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주죠. 두 개 점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여러분은 안 배우는 평균인데 뭐 속력의 평균과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근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알려진 정리입니다. 얘가 늘 참이 돼요. 왜 그렇죠? 물어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빼보는 방법. 그리고 산술평균은 이걸 같이 설명드릴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 우리가 부등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부등식이 언제 쓰이냐가 핵심이에요. 사실. 모든 부등식 관련된 문제 있죠. 문제들은 이거 부등식인데? 근데 최대 최소 구하라는데? 이 문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겠네? 혹은 이 문제는 코슈바르츠를 써야 되겠네? 알아차리는 게 급선무예요.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보통 언제 쓰냐면 첫 번째, 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말 없으면 이 정리는 성립하지 않아. 두 번째, 두 양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배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요. 이 일정이란 말은 문제 자체에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안 주어져 있어도 이 곱이 네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값을 통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 합의 최소가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 있죠. 혹은 이번에는 합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합의 값이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때 곱의 최대를 구하시오. 최대 얼마인가요? 로 물은 문제 있죠. 이 문제가 나오면 의심하지 마시고 이 조건이 출현하면 100% 고등교과상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말 100%인가요? 99% 정도로 할까요? 거의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산술기하 자체가 두 양수에서만 성립하는 조건이야. 그래서 일단 빼보는 겁니다. 그럼 빼봅시다. 얘를 A로 보시고 얘를 B로 볼게요. 그럼 조건상 보면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는 겁니다. 통분이 필요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인데 a를 루트 a제곱 바꿔도 괜찮겠죠? 양수니까 제곱 루트 지으면 양수 a가 바깥으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2가 통분되면 2로 이제 통분하면 2루트 ab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b는 루트 b 제곱을 바꿔 쓰도록 할게요. 그럼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분모는 양수고 분자는 어떤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이게 늘 0보다 크거나 같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을 2로 나눠도 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증명 방법은 제곱해서 빼보는 겁니다. 왜죠? 둘 다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도 된다며. 양수를 제곱해서 빼도 그 대소비를 가지고 원래 있는 두 식의 대소비로 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곱해서 뺍니다. 이거 제곱하세요. 4분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양변에 2를 먼저 곱해봅시다. 2를 곱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걸 증명해보자. 얘를. 그럼 양변 앞에 있는 걸 제곱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뒤에 있는 걸 제곱해요. 제곱하면 4ab. 맞죠? 빼보는 겁니다. 뺐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요. 실수를 제곱한 값이가 늘 0보다 커나왔네?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커나왔대. 근데 둘 다 양수야. 따라서 a가 b보다 커나갔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산술기하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산술기하는 이 식 자체를 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연산은 이걸로 쓰지 않고 뭘로 쓰죠? 얘로 씁니다. 이걸로 쓰게 되면 위에 있는 걸 쓰게 되면 항상 양변에 2를 곱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처음부터 외울 때 이렇게 외워. 그래서 이걸 형성한 거죠. 네가 할 일은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네요. 뭘 보고? 위에 있던 이 동그라미 조건을 보고. 두 양수. 근데 곱의 값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합의 값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라는 구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예요. 맞아. 산술기하야. 그러면 이 식을 떠올리지 말고 이 식을 떠올리시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A, B로 기억하지 말고 네모세모로 기억하는 게 좋아. 문제가 A, B가 아닌 딴 걸로 바뀌어 나오니까. 4X, 2Y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A, B로 기억하지 마세요. 네모세모로. 한글로 읽습니다. 지금 선생님 한글로 읽는 건 너도 잘 기억해놔야 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야. 됐니? 얘가 뭐라고? 두 양수의 합이야.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곱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에 적용되는 연산법이에요. 위는 개념인 거고 밑에는 연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연산법대로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문제 2개 본다. 산술기하, 콜슈바르는 다음 시간 할 테니까. 산술기하, 근데 책에 보면, 책에 아마 선생님 보니까, 책에 그런 말이 있어. 이게 선생님 예전에 또 과외기에 나오네. 어디 나와 있냐면, 산술기하니까요. 문제 페이지를 보면, 124페이지 보세요. 124페이지에 보면, 산술기하는, 여기 있죠? 양수 조건이 있는 산술기하 평균 비용은 이게 성립하며 최대 최소에 자주 쓰인다. 그 밑에 보면 1번 해서 세 번째 줄에 1번 세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그렇게 되므로 AB의 최대값은 4분의 K제곱이 되고 그 밑에 다시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세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2루트 K가 된다. 마치 공식처럼 써져 있지. 선생님이 예전에 과외할 때 이거를 학생들한테 암기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었어. 근데 경험상 나는 암기가 이걸 암기해서 문제 적용할 때 빨리빨리 잘 됐던 것 같은데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강요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강요할 게 아니야. 몰라도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AB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AB로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걸 강요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AB로 안 나와도 나중에 네모세모에다 적용시키면 돼.
다시 변형해서 풀면 돼. 근데 변형해서 풀 바에는 그냥 푸는 게 낫다는 경험적인 측면을 학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보되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자, 문제를 봅니다. 어디 문제를 보냐면 그 보기 4번 문제 보세요. 보기 4번이라고 되어 있는 124페이지. 자, 여기 있는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봐봐. 산술기하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 x 양수, y 양수, 두 양수가 있네. 근데 두 양수 합의 값이 주어져 있죠? 합의 값을 알고 있어요. 근데 뭘 구하랍니까? 곱의 최대값. 전형적인 산술기어예요. 두 양수 합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시오. 산술기어. 밑에도 봐봐. 두 양수 곱의 값이 주어져 있죠? 합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전형적인 산술기어예요. 근데 선생님 왜 굳이 곱의 최대와 합의 최소일 때만 산술기어를 쓰나요? 그러면 식 자체가 그래. 봐봐. 산술기어 식 봐봐. 다시. 이게 산술기어 연산식이지? 근데 A 플러스 B는 만약 A, B를 안다고 치자. A, B를 안다고 쳐봐. 그럼 A 플러스 B는 일정한 상수값을 갖겠지. 근데 A 플러스 B 값이라는 게 어떤 상수를 포함하며 그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범위상. 계속 커지니까 뭐는 못 구하는 겁니까? 최대값은 구조상 못 구하는 식이야. 계속 커지잖아. 근데 뭐만 구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을 때. 이게 최소값이다. 그래서 합은 최소만 구할 수 있어. 반대로 곱은 양변의 2를 나눠주죠? 그럼 루트 AB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와. 산술기의 원래식. 그럼 그러다 보니까 루트 AB는 어떤 특정 상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상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최소는 못 구해. 언제? 곱의 값을 구하려고 할 때는 최소는 못 구하는 거야. 뭐만 구하냐면 그래서 최대만 구하는 거예요. 식의 구조상 합의 값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를 구하거나 곱의 값이 주어질 때 합의 최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식의 구조라 최대 최소를 이런 식으로 구해낸다는 뜻이지. 자, 식을 봅시다. 하나만 합니다. 둘 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산술기가 씁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O 두 배한 것보다 크나 같다. 아는 식을 갖다 껴요. 10 이렇게 되겠지. 양변 2로 나눕니다. 루트 XY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루트를 붙여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루트를 빼면 제곱시키겠다는 얘기죠.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그럼 두 양수잖아. 따라서 XY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5가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은 못 구합니다. 0보다 큰 값이 0보다 크니까 0보다 바로 앞에 0보다 바로 큰 숫자인데 그 바로 큰 숫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얘는 최소는 못 구해요. 최대값만 5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문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산술기 어디 나오냐면 여기 126페이지 갑니다. 자, 빨리 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 이 문제는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왜? A 양수 아닌가요? 양수 맞아요. B분의 1 양수 아닌가요? 양수 맞아요.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양수 아닌가요? 양수 맞아. B도 양수야. 그럼 양수와 양수 곱의 최소를 구하라는데? 문제가 이상한데? 우리가 산술기하 배울 때는 합의 값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지 곱의 최소를 산술기하식 구조 자체가 곱의 최소를 구할 수 없는 식이라고. 근데 곱의 최소를 구하라잖아. 문제가 이상해졌는데? 문제가 이상하면 이 상태로 양음을 보지 마시고 전개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산술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루가 묶여져 있는 상태는 산술기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야. 가루 풀란 뜻이야. 가루 풀어보세요. 분배하면 AB, 분배하면 1, 분배하면 1 플러스 AB분의 1. 그러면 AB 플러스 AB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맞아. 이거 양수죠? 이거 양수죠?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 값에 2만 더하면 전체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제 말이 들어맞네요. 두 양수 합의 최소. 이게 산술기하잖아. 그럼 씁니다. 네모세모를 AB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네모고 이게 세모야. 그럼 네모 AB, 세모 AB 플러스 1. 둘을 더한 값은 네모 AB, 세모 AB 분의 1. 그들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커 나왔다. 이렇게 성립한다. 그래서 산술기하가 원래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곱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문제 곱이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왜죠? 약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곱의 값을 줘야 돼. 근데 곱이 필요 없는 이유는 약분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은 거는 2만 남죠? 2. 됐습니까?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2입니다. 그럼 2에다 2를 더한 값은 4가 이 문제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거 네 알아야 된다.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네모와 세모를 잘 봐. 세모를 잘 보니까 네모의 뭐가 되죠? 역수가 됩니다. 두 양수인데 두 수가 역수야. 역수합의 최소값은 항상 2야.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역수합의 최소값은 항상 2야. 알겠니? 만약에 4x 플러스 4x분의 1 근데 x가 양수야.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계산해야 돼? 계산 안 하는 거야. 답은 2라고. 알겠지? 이건 계산 안 하는 거야. 바로바로 계산이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잠깐 보세요. 그 밑에 변형 문제 그 하나만 보시죠. 어차피 두 개 똑같은 문제니까. 이거 보세요. 자, 이 문제인데 이게 9a 플러스 a-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선생님 a가 1보다 크답니다. a가 1보다 커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양수지. 뒤에 있는 거 1보다 큰 거에서 1을 빼면 양수죠. 양수면 1도 양수야. 두 양수 합의 최소값 산술기하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려고요. 앞에 게 네모, 뒤에 게 세모로 보면 네모 9a 플러스 세모 a-1분의 1.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게 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약분이 안 되잖아. a와 a-는 설마 미친 척하고 이렇게 약분하진 않겠지? 미친 척 하지 마라. 이렇게 약분 안 되지? 루트 안에 값으로 처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값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수치로 환산하라는 뜻이야. 이게 수치 환산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지? 그럼 곱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곱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곱의 값이 지금 문제에 안 주어져 있어. 그렇지? 잘못 푼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둘 중 하나지. 루트 안에 있는 이 루트 안에 있었던 9a 곱하기 a-1분 1에 이 곱의 값을 어떻게든 알아내든지 곱의 값을 알아내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분이 되게 만들어야 돼. 약분 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곱의 값은 어쨌든 문제 자체에 주어지지 않잖아. 없는 값을 어떻게 만들어내? 그쵸? 곱의 값은 못 찾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약분하게 만들어야 돼. 약분하게 만드는데 약분하게 만들려면 여기는 a-1과 여기는 a가 서로 같은 공통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둘 중에 하나네? a를 a-로 바꾸거나 아니면 a-를 a로 바꿔야 돼. 근데 여기는 a-를 a로 바꿀 수 있니? a-1분의 1을 이걸 어떻게 하면 a분의로 바꾸니? 모르겠지. 이건 분수가 이게 a-1분의 1이 a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니? 그렇게 안 되잖아. 분모에 있는 합이나 차는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a-를 a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당장 없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야 나는 원래 생겨본 게 분리가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가 되는 거야. 분수 바깥에 있는 a한테 야 네가 나처럼 맞춰가 되는 거지. 그럼 맞추려면 일단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a가 아니고 9a잖아. 앞에 9가 곱해져야 돼. 이해했니? 단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차이점이 뭐죠? a를 a-로 바꿨더니 이게 분배되면서 9a는 나오는데 마이너스 9가 없잖아. 문제 자체에 마이너스 9가 없어요. 다시 9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지? 이제 산술기였습니다. 누구와 누구? 9 가로 a-1과 a-1분의 1 얘네 둘을 네모세모로 모시고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9, a-1 플러스 a-1분의 1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커 나왔다. 이게 산술기하라고 했죠. 드디어 약분이 됩니다. 그럼 루트 9는 3과 같죠? 2, 3은 6이에요. 그럼 결국 유일한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누가? 9a-1 플러스 a-1분의 1 얘가 이거의 범위를 구한 거라고. 그 범위가 6 이상이야. 따라서 최대값은 못 구하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요. 6이네. 이 값의 최소값은 6. 그럼 6 플러스 9가 최소값이 될 테니까 최소값은 15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산술기하의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세 가지 유형의 형태를 보여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산술기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좀 푸시고 코시슈바르츠는 시간 관계상 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산술기하에 관련된 내용까지 유제 문제와 뒤에 단원 평가 연습 문제 있죠? 노말까지 산술기하를 찾아서 문제를 푸시고 목요일 날은 오늘 원래 교재검사 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나도 혼이 반 빠져가지고 교재검사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목요일 날 교재검사 할 겁니다. 교재 확실히 잘 정리해 놓으시고 안 돼 있으면 추가 나머진 거 아시죠? 갑시다.